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일단은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11월장에 대한 12월 초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구간의 조정이 어떻게 올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폭으로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었죠. 모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모델을 조금 더 다듬기 위해서, 혹은 이제 재확산기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세워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니까요. 2020년 11월,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제가 4가지 정도로 잡았어요. 첫 번째, 가장 이제 다음 주 바로 나타나죠.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핵심 변수고요. 두 번째가 이제 11월 중순, 제가 말씀드렸죠. 제 2차 대유행기 임계점 진입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임계점 진입이라고 보면 돼요. 1일 확진자가 10만을 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돼서 이제는 상승 추세를 확인하게 나타나 있는 신호가 나올 때, 이게 임계점을 진입했다라는 신호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다음에 11월 말에 백신 임상 3상 최종 결과 발표. 그래서 이게 약간의 반등을 올려붙일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그렇죠? 재봉쇄를 하면 또다시 받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핵심 변수가 추가 경기 부양한 타결. 물론 연준의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연준의 입장보다는, 그러니까 1차 대유행 때는 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연준이 실탄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추가 부양안이 훨씬 더 중요한 신호예요. 반등에. 그게 나오면 백신이 성공되고 그게 나오면 그거는 바닥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11월, 1월 말까지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면서 동시에 언제가 바닥이냐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그러면 이때가 사는 시점이라는 거죠. 사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제가 3월 달에 바닥을 다지는, 바닥이 어디까지 18,000선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고 그 확실한 신호들이 뭔지를 제가 그때 다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것과 연결된 중요한 변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 전략을 11월과 12월, 1월까지도 모든 투자 전략을, 이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투자 전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리버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최고 저점에 가기 전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무릎에서 살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다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어떤 투자 전략이든지 간에 이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 변수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변수를 가지고 신호를 도출해야 돼요. 자, 이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선 결과 불확실성이 나올 거예요. 가장 높은 가능성은요,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비등하거나 혹은 우세를 할 거예요. 3일 날은. 그러나 뭐 언론에서는 이건 뭐 다 나왔죠. 우편 투표에서 뒤바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할 거예요. 왜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는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의 그 현재 상황과 판서를 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불복종 선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 놓고 하셔야 돼요. 그 불복종 선언을 언제 끝낼 거냐, 일주일 안에 그게 100기를 들 거냐, 아니면은 한 달을 갈 거냐,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갈 거냐, 이게 지금 시나리오의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6일까지는 혼란이 지속되고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지 않으면 미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1월 6일에 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에 부시와 고가 붙었을 재검표를 놓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요. 37일 불복종이 왔죠. 연방 대법원이 부시의 편을 들어줬어요. 고의 재검표에 대한 소송을 각하시켰죠. 그래서 부시의 손을 들어줘서 부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고가 그때 전체 득표율에서 부시를 이겼습니다. 전체로 이기고 졌어요. 대선 불복종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불복종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전부. 이의제기고 모든 절차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처리가 돼요. 대법원을 가는 거, 의회 가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쿠데타를 일으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헌법에 보장된 걸 가지고 트럼프가 권한을 구사하는 겁니다. 2000년 당시에는 공화당 부시가 이겼어요. 불복을 해서. 그때 한 37일 정도 소요가 돼서 최종 불확실성이 해결됐는데, 이때 37일 동안 S&P가 4% 하락했어요. 코로나도 없는데. 금값은 12% 상승하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대선 불복종하면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이너 변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요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일단 11월 첫 주, 둘째 주는 이게 시장을 전국을 지배한다.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면, 이게 길어져서 11월 말 혹은 12월까지 가면 12월 제가 아까 중순, 셋째 주쯤에 코로나 변수만 가지고도 가장 큰 조정장이 온다고 그랬죠. 이 대선 결과 불확실성이 커지면 11월 첫 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셋째 주도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12월도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추적하면서 가야 된다. 물론 제가 이제 11월, 12월 가면서 계속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시나리오 분기점들 계속 제가 추적해서 미리미리 우리 투자 스터디에서 해드릴 겁니다. 11월 중순은 코로나 제2차 대유행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망자 숫자로였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코로나 때 예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유행기가 되면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이 오면 그래서 재봉쇄를 한다고 그랬죠. 재봉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PPP 종료가 됐죠. 이게 추가 부양책이 안 돼서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뉴욕 소상공인 3분의 1이 폐업할 위기에 빠져요. 왜? 이때 재봉쇄를 하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한국도 이때 자영업자 충격이 2차 충격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이 11월 셋째 주가 주식시장으로서 사실은 훨씬 더 충격이 가장 크다. 이번 주는 재봉쇄를 안 했잖아요. 영업을 한단 말이죠. 아직 폐업의 위기까지 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어쩌든지 간에 선거 전이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지만 거의 끝났지만 뭐 일단은 정치적 수사에 의해서 추가 부양체계를 완전히 끝을 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신뢰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지표가 좋았고 경제 지표가 그래서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1차 대유행 때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크게 떨어졌지만 이번은 첫 번째 단계가 중급 정도다. 진짜 가장 많이 빠진 것은 두 번째 단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모델을 똑같이 갖고 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델을 바꾸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11월 말 백신 3상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나와서 성공을 하게 되고 12월 말에 아마 3상 최종 결과 발표가 두세 군데에서 나올 겁니다. 두세 군데에서 나오면 이때 11월 셋째 주 두 번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거예요. 바닥을 더 못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이게 없었으면 11월 중순 셋째 주에 제가 셋째 주나 혹은 넷째 주에 있을 이 폭락폭이 더 클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10에서 15% 정도에서 멈췄냐면 그 이상 가지 않고 더 멈췄냐면 이 백신 3상 때문에 그래요. 이 3상이 성공이 나오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저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추가 폭락을 더 5%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이게 한 두세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확실히 이 백신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내면 바로 안 나와요. 한 2, 3주 걸려요. 12월 초 중순에 여부가 나와요.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도 해요. 그럼 만약에 한 번에 안 내주면 이때 한 번 더 여진을 받아요.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 3상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알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바닥을 알리는 것의 첫 번째 신호는 백신 3상 최종 결과 성공 발표가 아니라 긴급 사용 FDA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오는 게 신호예요. 그럼 이거는 그 이후에도 더 빠질 수 있지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릎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사실은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화이자라든지 뭐 에스트라젠카라든지 이런 데가 백신 3상 결과를 발표해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하는 그게 11월 셋째 주, 그다음에 넷째 주에 나올 건데 넷째 주쯤 나올 거예요. 11월 초에, 11월 말, 그다음에 12월 초. 이게 신호가 아니에요. FDA가 그것을 오케이 하느냐가 신호예요. 안 하면 또 빠집니다. 파우치는 그걸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50대 50. 반반으로 본다. 물론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최소의 마지노선, 즉 50%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는 건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백신 개발이 무효화되는, 즉 변종이 나오지 않는 한 무효화될 가능성은 현재 낮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FDA가 그걸 보고 긴급 명령을 내릴 거냐 아니면 더 추가적인 보완을 하라고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걸 나오는 걸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신호다. 그리고 그게 12월 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반려하면 다시 12월 말이 되겠죠. 그 뒤에 또 2, 3주나 혹은 한 달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격적 매수를 대세 상승의 본격적 매수를 시작하는 시점은 12월 중순쯤이 될 겁니다. 12월 중순이나 12월 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11월 장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는 아예 그때는 매수를 안 한다. 현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내가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사기를 시작해야 되느냐? 네. 그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12월 중순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추가 경기 부양안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조정을 멈추게 하고 반등의 신호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알리는, 바닥에서 약간 튀어오르는 그 시점. 보수적인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시작하면 돼요. 물론 그 뒤에 백신의 대규모 접종 이후에 한 번 더 고비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요게 나올 시점이 되면, 추가 경기 부양안 타결이 나올 시점이 되면, 이건 이제 가장 늦은 시점을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뭐 12월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늦은 시점, 즉 12월 말이나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긴급 사용자들에게 접종 나온 거나 또 뭐 중국의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 마지막 고비죠. 그것에 의해서 백신을 전량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가능성이 낮아지죠. 마지막 넘어야 될 허들인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4월장처럼 아주 무섭게 올라갈 거예요. 그 신호가 마지막 신호인데 그 전 신호가 바로 이 신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